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보면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구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통치구조. 통치구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국가 조직, 국가를 어떻게 조직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조직할 때 먼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인데, 국회 내용이 많긴 한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좀 국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포인트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입법 기능이니까, 입법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만 나오면 주로 입법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봤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회만 우리가 나오는 것이라면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그 관련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국회의 지위. 당연히 국회의 지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그 다음에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일이 바로 법률의 제정 개정이죠. 법률 제정 개정. 그 다음에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또 하나 든다면 우리가 감시, 변제, 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적 통제기관으로서 사법부나 행정부를 우리의 감시, 통제하는 권한 또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입법기관이다, 그 다음에 국정통제기관이다. 자,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에 관한, 감시, 통제에 관한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은 우리가 법을 재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조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준 동의합니다.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입니다. 재정. 페이지 72페이지고요. 자,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재정은 우리가 국가의 1년 동안에 우리가 쓸 돈, 걷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필요한 자금,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걷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쓰는, 그게 바로 이제 재정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세금을 쓰고, 그 다음에 국정감시 및 통제권입니다. 국정감시 통제. 국정감시 통제는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행정부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조사. 국정감사는 매년 하게 되고 국정조사는 필요한 때 합니다. 필요한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엄해제 요구권, 계엄이 발동했을 때 그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 임명동의 아니면 비준동의 이런 것들, 예사산 승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동의 승인권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및 질권. 자, 여기서 해임 건의권이 있는데, 해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둘밖에 없습니다. 해임 건의. 해임 건의.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에 관한 권한인데, 헌법재판소 3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을 선출합니다. 우리가 지명 선출권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3명,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3명을 우리가 국회에서 지명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임명동의인데, 임명동의는 정해져 있습니다. 5명.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5명은 우리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5사람은 임명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국회가 임명 동의를 안 해줘서 그냥 강행을 했죠. 근데 그냥 강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총리라는 직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총리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냐? 총리로는 기용해야겠고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총리직에 우리가 총리라는 직함 못 주니까 총리설이라고 해서 마치 총리의 업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그 변칙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은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 특징. 우리는 단원제입니다. 단원제. 양원제는 상원, 하원,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가 2개로 양분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양원제고 우리는 단원제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졸속한 또는 경솔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소야대일 때는 우리가 전국 혼란 서로 이제 왜냐하면 대립 갈등하니까 여대야소일 때는 독재 이런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조직 및 구성인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이건 10번이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헌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해석만 하는데도 2페이지, 3페이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그러면 이 국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 회기 중이냐? 회기를 제외하고도냐? 이런 거 가지고 학설이 나눕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상 이 직무상의 범위도 막 학설이 나뉘고 판례가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직무상이죠. 우리가 업무상 자신 업무를 하면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 내에서는 책임지냐? 당연하죠.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국회 내에선 책임진다. 즉 징계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 내에선 책임진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책임지냐? 당연히 임기가 끝나든 안 끝나든 국회 외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불체포, 국회의원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럼 현행범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구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회기가 시작되죠. 이제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 요구가 있으면 풀어줘야 되죠. 이게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첫 번째 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는 법을 의결하는 기능 외에는 크게 큰 다른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상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청문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만 열리고 대부분이 기능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 전문적인 법안 또는 뭐 의안, 법안을 심사합니다. 우리는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숫자는 그 매 국회가 이제 시작되면 만약에 올해가 작년인가? 작년인가? 작년이 아니구나. 벌써 4년이 됐네. 내년이 이제 선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국회, 만약 22대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상임위원회를 몇 개를 둘 것인지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16개를 둘 것인지, 17개를 둘 것인지, 15개를 둘 것인지.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사실은 업무를 분업화시킨 거죠. 건설 쪽은 건설 상임위원회, 건설 산업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문화교육 쪽은 문화교육. 그다음에 통상외교는 통상외교. 그다음에 국방이면 국방 이렇게 나눠놔서 거기서 전문적인 의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업화시켜서 각각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그 일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을 우리가 청문회 한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냐면 국방위원회 준비를 하겠죠.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럼 국방위원회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의 대표가 모여서 국회 일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뭐냐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교섭단체로 하는데,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소속된 정당은 그냥 그 하나로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럼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면 그냥 자유한국당은 그 하나로 그냥 그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면 그냥 그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요. 만약 20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교섭단체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건 국회의 업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런 주로 국회 업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이 모여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 우리가 대표들을 모여서 하면 신속하고 빨리. 그래서 얘 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효율적이라는 거죠. 빨리, 신속하게.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법률의 제정하거나 개정. 우리가 이걸 입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법률안, 새로운 법률이든 우리가 법률안을 바꾸는 거든 발의 안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의안을 이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안.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제안했다 또는 행정부가 제출했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듭시다 라고 발의했다 또는 제안했다 또는 제출했다 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발의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국회의원 10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를 우리가 같이 첨부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만약에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우리는 300명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 그러면 15개의 상임위원회다.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당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20명이죠?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임위원회는 다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10명 이상이에요. 상임위원회가. 그 다음에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면 국회한테 제출한다는 거예요. 국회한테 제출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국회의장한테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장. 우리가 대구시로 공문을 보내면 대구시장한테 보내줍니다. 대구시에서 공문이 나오는 것은 대구시장 이름으로 나옵니다. 대구시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로 보냈다는 얘기는 국회의장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국회의장은 그걸 소관, 관련된 국방이면 국방위원회, 아니면 외교면 외교통상위원회 이런 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의안심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우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본회의를 올리기 전에 어딜 거쳐야만 하냐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우리가 자구, 형식, 오타는 없는지, 형식은 잘 갖춰졌는지,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본회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하죠. 의결을 합니다.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뭐냐면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우리가 제적입니다. 제적. 총 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총 인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대통령한테 가죠. 대통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의결 요구 또는 거부권이죠.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재의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그러면 재의결을 한다는 얘기는 재의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법이 이렇게 왔어요. 법안이 오면 이거는 공포하고 이거는 재의 요구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왔으면 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 환부거부라고 그래요. 일부거부, 수정거부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국회의장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국회의장한테. 국회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국회로 보내면 국회의장은 다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회를 보내고 다시 법사에 거쳐서 본회의로 오게 되죠. 본회의로. 또 이때 의결합니다. 의결. 이때 의결은 특별 정족수예요. 재의결. 특별. 재의결. 특별 정족수. 제적 과반수는 같은데 출석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재의결이 되면 이제 대통령한테 가게 되죠. 대통령이 이제 공포해야 되는데 얼마?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고 만약에 공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회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적 의안심사나 법사위 체계, 이런 형식, 자구, 이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의결해버린다고, 오히려 올려버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거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상정은 예전에는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합니다. 이럴 때만 한다. 천재지변, 뭐 국회 동의 아니면 국회를 우리가 개원하기 어려울 때, 상임위원회가 하기 어려울 때, 뭐 전시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인 때에만 직권상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족수입니다. 정족수인데, 특별 정족수는 재의결 요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제적 4분의 1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4분의 1. 제적 의원 4분의 1. 만약에 4분의 1 이상. 그러면 우리가 300이다. 그럼 얼마야? 75명 이상이죠? 75. 제적 3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언제냐면 임시국회 소집할 때. 그 다음에 국정조사 요구할 때. 네, 제적 4분의 1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하자. 이래서 국정조사를 이제 신청할 때. 국정조사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하겠지만 국정감사는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제적 과반이 있습니다. 제적 과반은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소추, 자,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탄핵 소추 안 발의할 때, 헌법 이렇게 개정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제안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할 땐 제적과 반수 151명 이상이 우리가 찬성이 있어야 제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는 200명 이상 필요한 거 헌법 개정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입니다. 의결, 결정. 이걸 다 하시고 시간 되시면 나머지도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일단. 뭐 시험 보는데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나오지도 거의 뭐 나오지도 않는 거 막 괜히 뭐 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가끔씩 선지로 나와서 이제 힘들게 하는데 뭐냐? 법률은 언제 확정되냐면 대통령이 공포하면 확정됩니다. 이제 법률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제2가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의 재개정이고, 만약에 제2를 한다, 재의결했다, 그러면 우리가 재의결 통과 시 법률이 확정됩니다. 재의결은. 왜? 거부할 수 없으니까 확정된 거예요, 법률은. 그리고 공포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이 통과되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얼마?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 우리가 재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 대한 절차를 봤어요.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많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헌법 개정. 여기 보시면 헌법 개정을 할 때는 우리가 제안을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회 제적과반수가 우리가 제안을 하기도 하죠. 두 가지죠.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국회 과반수가 이제 제안을 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이 개정안이 제안되었다라고 하면서 발의되었다라고 하면서 공고합니다. 60일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제안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의결해야죠. 이걸 우리가 통과시킬지 말지. 그래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의결이 끝나면, 제적 3분의 2의 의결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국민투표해야죠. 국민투표. 국민투표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참여, 그 다음에 그 참여한 과반수의 우리가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건 언제 확정된다고요? 국민투표 통과하면 확정되죠. 효력은 그 헌법 안에 다 넣어놓습니다. 이 헌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자 넣어놓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 절차는 우리가 경제할 때 봤어요. 편성 정부가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고, 집행 정부가 하고, 감사원이 하고, 결산 심사, 결산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국회가 한다. 그 다음에 의회주의 위기입니다. 의회주의 위기는 우리가 국회는 300명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은. 그런데 우리 법안은 수천 개입니다. 법률은 종류가 수천 개예요. 그러면 300명이서 수천 개의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공무원은 100만 명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행정부가 훨씬 더 인원수도 많고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라든지 아니면 법의 뭐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부에서 우리가 제출하거나 제안하는 법률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가 그냥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부서가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당 정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정당을 대표합니다. 정당이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국회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국가화, 그 다음에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우리가 국회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부셔줍니다. 5명씩. 그 다음에 입법조사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을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성을 높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당 내 민주화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후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상향식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주의 위기,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행정부 갑니다. 행정부. 행정부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임기는 5년이고 그 다음에 단임제입니다. 단임. 우리 헌법에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임기를 개정할 수는 있죠. 헌법 바꾸면 돼요. 대통령 임기는 헌법 바꾸면 개정합니다. 개정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칙에 그걸 개정할 때 그 개정을 한 그 당시의 대통령은 그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서 법을 바꾼다. 바꿔도 뭐 할 수 없어요? 본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직접,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한 번밖에 못하니까 이런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자, 두 번째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국가원수,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 그 다음 단임. 두 번째가 국무총리가 있죠. 그 밑에. 국무총리가 하는 일 중에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기본적인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대통령한테 이 사람 괜찮습니다. 이제 임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명 제청합니다. 임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임 건의합니다.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해임 시켜주세요. 라고 해임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우리가 행정상 바라는 명령이 바로 총리령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각부 장관이 있죠. 우리가 장관이라고도 하고 장관이라 해도 되고 국무위원 중에 우리가 장관이 되니까 국무위원. 대통령 임명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청리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각 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 중에 장관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관으로서 내리는 우리가 행정상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자,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우리가 국무회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구다. 심의기구. 최고 심의기구다. 우리가 의결이란 말을 안 써요. 의결.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의결은 말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결정을 안 합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의만 합니다. 심의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 17가지를 써놓고 17가지 안에 또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를 써놓고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 어떤 내용을 밑줄 그어놓고 이 내용은 우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자, 국가 정책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웬만한 것, 중요한 것들, 국가 정책에 관한 것들은 다 국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면, 행정부 법률안 제출, 정당 해산 다 거칩니다. 안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것밖에 없어요. 휴가 어디로 갈까? 오늘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런 것들은 국무회의 거치지 않죠. TV를 요즘 삼성 올레드가 좋아? 아니면은 LG가 좋아? 이런 거. 그런 거 문제 낼 수 없잖아요. 자, 대통령이 TV를 삼성을 살까? LG를 살까 합니다. 근데 밑줄 그어놓고, 자,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근데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요. 그 국민청원도 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오더구만. 별 또라이인가 싶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결정해 주세요. 자, 짬뽕 짜장 중에 뭐예요? 아, 짜장 먹어요? 뒤에 사람. 그래요? 뒤에 사람. 짬뽕 뒤에.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고민하는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항상 뭘 먹지 고민을 하긴 하는데 결정은 똑같아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짬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짜장면은 왠지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짜짜로니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근데 짬뽕은 그 맛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진짬뽕 나오긴 했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여기서는 먹고 정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짜파게티를 먹든 짜짜로리를 먹든 짜왕을 먹든 뭔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최고심의기구. 그 다음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 즉 우리가 뭐 하냐면 회계 검사 이런 것들 합니다. 예산 어떻게 잘 썼는지 회계 검사. 그 다음에 직무 감찰 이런 업무를 하는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명시한 게 헌법기관이에요. 뭐가 있냐? 국회,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 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원. 이게 여기까지만 나열되어 있어요. 나머지 각 부는 어디 나와 있어요? 행정법에 나와 있죠. 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인 큰 틀. 그 다음에 그 내부로 들어가면 지방법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각 부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헌법기관.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 왜 독립기관이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왜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냐? 보고를 대통령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랍니다. 다른 데는 결재를 이제 맡아야 되죠?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 차관 이런 식으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감사원은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갈 수 있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헌법이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그냥 대통령의 권한은 이러한 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나누냐? 헌법학자가 나눈 거니. 그럼 다 똑같냐? 다르죠. 헌법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 확실한 것만 내죠. 뭐냐? 확실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뭐냐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지만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무수하게 많지만 외울 필요 없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명확한 거 외우고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정수반 뭐 있냐? 첫 번째,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행정공무원 임명하고 면직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임면. 그 다음에 행정부 우리가 업무, 통할, 관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니까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행정 업무 어쨌든 뭐 쉬워도 합시다. 행정 업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정 업무를 하는 이 행정부가 또는 집행부가 내리는 걸 뭐라 하냐면 명령이랍니다. 명령은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이제 제도가 필요할 때 만드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걸 실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행부, 행정부. 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 얘는 이 명령은 행정부로 권한으로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로 본다? 국가 원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통령은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많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권한 통제. 자, 권한 통제인데 첫 번째 우리가 내부적 통제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합니다. 뭐냐?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 함부로 우리가 경솔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그 다음에 부서제도. 부서는 뭐냐면 우리가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 사인. 누가? 총리와 관련 장관이. 우리가 대통령이 문수행위를 할 때, 대통령이 결재를 할 때, 사인을 할 때 항상 총리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문서 내용과 관련된 장관이 같이 사인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인한다는 얘기는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정하라거나 아니면 시정하거나 뭐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부서제도, 같이 사인하는 제도, 그 다음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죠. 자문위원회들을 설치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많이 있어요. 뭐 평화통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국제통상이든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행정부 내부적이 아니고 외부적. 외부적은 우리가 첫 번째 국회가 있겠죠. 국회에서 하는 통제 다양하게 있죠. 첫 번째 탄핵소추, 그 다음에 국정감사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승인권 많이 있습니다. 네. 금방금방 떠올라야 되고,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위헌 명령이나 규칙이나 처분에 심사권을 갖죠.
그래서 심사하게 됩니다. 누가? 법원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 소송,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도 있고, 청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통제 방법이 있겠죠. 통제 방법.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통제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옆에 그 80페이지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거든요. 국무회의 심의 안건 밑에. 그 지금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원래는 17개입니다. 17개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원 헌법재판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